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의 생활법률 아이템은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물건들 많이 구매하시죠? 바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실 김경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빛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민형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이제 저번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변노사TV라고 노무사님과 함께 변노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쇼핑 좀 많이 하시나요, 변호사님?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네. 저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거든요.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문제 생긴 적 있으시나요? 환불 관련해서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상품 판매 사이트를 가면은 이 환불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환불 규정 자체도 이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 고객이 이제 계약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비춰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거나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유효는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는요, 다들 잘 읽어보진 않지만 동의를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동의하고 그렇죠. 있죠. 약관에 동의를 하는데 네. 이 약관에 동의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반박을 하거나 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또 제4조를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이 경합하는 경우에 전자상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는데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약관이 뭐냐, 이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 통신 판매 중개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놓은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 계약의 내용, 약관이 신의성세를 위반하거나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그 약관이 무효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로 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약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면.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읽지는 혹시 읽나요, 변호사님들은? 그거 읽으면 오늘 내로 못 사죠. 네, 그렇다면 이 환불과 관련해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과 만약 문제가 생겼다, 또 따질 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전자상거래법 제33조를 보시면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의 요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권고나 시정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데, 그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분쟁 조정을 이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가 어디냐? 4군데가 있는데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두 번째로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 세 번째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네 번째로 이제 그 밖에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분쟁 조정 기구가 있어요. 이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다가 이제 화가 나서 전화를 하면은 상담원은 고객님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동의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상담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내부 지침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는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저희는 계속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럼요. 그렇다면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통신판매업자, 즉 원사업자, 그리고 통신판매 중개업자, 그분들이 적어놓은 약관, 유의사항, 환불 규정 등을 일단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제일 유의할 사항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는 교환, 취소, 환불 규정 이런 것들을 되게 거의 완전 하단에 숨겨놓거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게 해놓더라고요. 숨겨놓은 다음에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요, 이제 그런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약관에 동의를 할 때 그걸 전체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교환, 취소, 환불 같은 거는 확실하게 좀 찾아볼 그럴 가치가 있겠네요. 그쵸. 전자상거래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교환, 취소, 환불 그게 제일 아마 80% 이상일 테니까 그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 굉장히 유행이죠. 요즘 엄청 많이 하죠. 이 해외 직구를 했을 때 이 네. 환불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일단 판매자분들이 제일 말씀하시는 게 이미 배송이 시작됐다. 환불 안 된다. 네. 교환 취소 안 된다.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전자상거래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7조에는 청약 철회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도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재화를 운반하거나 이미 배송이 시작됐다면 그 배송비 일부는 이제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청약 처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뭐 물건을 받았는데 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송비도 다 판매자가 물으면서 교환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들어가면은 과연 그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인지 아닌지 사기 의심 사이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외국 사이트에 따지려면 좀 언어적인 문제가 좀 맞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따져야 되는지 문장도 다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시청자분들께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김경현 변호사님과 함께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 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쾌변을 통해 여러분들께 속 시원한 법률 지식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